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2월 16일 이슈 방담 87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중국 경제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 붕괴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연결되려면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요새 화웨이의 붕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의 인천광역시에 해당되는 메트로폴리스 첸진시의 GDP 성장률이 4%대로 추락했습니다. 아마도 2020년부터는 중국 국영기업체 부도 도미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중국 공산당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웨이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지키는 공산당의 일부이며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사회가 중국 공산당 붕괴를 위해서 화웨이 해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중국 붕괴 시작, 초대형 기업 국영기업체 부도, 국영기업체 부도 도미노 이슈 진단 82회 방송을 지난 11월 31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11월 30일에 중국 초대형 국영기업체 태우그룹이 전례 없는 부채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난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를 비롯한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이것을 사실상 부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2018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오른 중국의 초대형 국영기업체 차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과 초대형 금융업체 시티그룹 코퍼레이션보다도 순위가 높은 132위에 올랐습니다. 태우는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 같은 메트로폴리스 텐진시가 소유한 국영기업체인데 이 텐진시의 GDP 성장률이 2018년 1분기에 1.8%로 떨어졌고 지금도 4%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0년에도 텐진시의 경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는 텐진시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1.8%로 1.8%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4%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2016년 보고에 따르면 텐진시가 소유한 모든 국영기업체의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600%에 달해서 2020년 부도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2018년, 2017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텐진시의 재정 보유고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텐진시에 있는 국영기업체가 부도를 내도 텐진시가 구제금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텐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체의 부도 도미노가 예상됩니다. 무디스는 2020년에 중국 GDP 성장률이 떨어져서 북경 정부가 부채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국영기업체의 부도 도미노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경 정부가 국영기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영기업체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이 예상되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투매에 나서서 국영기업체의 부도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체가 중국 공산당의 달러박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도 도미노가 곧바로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은 성급한 것입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지키는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유도하려면 반드시 화웨이를 붕괴시켜야 합니다. 화웨이 붕괴를 간절히 바라는 전직 화웨이 직원의 증언을 통해서 화웨이 붕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텔레콤 대기업 화웨이 전 직원들이 온라인에 화웨이의 민낯을 공개하면서 화웨이 악명이 전 세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또 다른 화웨이 전 직원이 에포크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화웨이 치부를 체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진 추는 아일랜드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올해 4월에 화웨이를 떠나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화웨이에서 빅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화웨이가 실제로 중국 공산체제의 대리인이고 상업, 첩보, 정보 그리고 기술 도둑질을 하는 군 부대라고 말합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군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웨이에서는 내부 고발자는 투옥되고 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리홍이안은 화웨이에서 13년 일했는데 화웨이 부패를 폭로하려고 하다가 8개월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진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렇게 멋대로 감옥에 집어넣은 직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입을 닫아버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대법원도 법에 따라 화웨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진이 말했습니다. 전직 화웨이 직원들은 일부 직원들이 절대로 폭로해서는 안 되는 화웨이 탑 시크릿을 알고 있다고 진에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몇몇 직원들이 화웨이가 이란에게 통신 장비를 팔고 있다고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화웨이 직원들이 이란 입국 비자를 받았고 그들이 이란에서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매일 100달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경찰과 사법부는 이러한 사건이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폭로한 직원들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고문을 받은 이후에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화웨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이지만 그들은 계속 화웨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고 진이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국가 안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은 화웨이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그것의 중국의 국가 안전성과의 연결이라고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 화웨이는 기업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중국 공산당 그 자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이해와 충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가 강조합니다. 화웨이 상당수 최고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요원인데 중국 인민해방구의 작전참모부 또는 국가안전성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하게 화웨이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11월 22일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화웨이의 북경 리서치 센터에서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그 유명한 부회장 런정페이, 회장 겸 법정 대리인 선야팡, 이사 웬웨이 수지준 그리고 구오핑핑이 모두 경질된 것입니다. 진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시스템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북경의 리서치 센터의 책임자 티안싱푸가 화웨이의 새로운 이사와 법률 대리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은 화웨이가 다른 국영기업체와 달리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중국 공산체제의 전적인 지원, 두 번째, 다양한 독점, 그리고 미국 기업이 사용하는 경영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이 보유한 국영기업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G는 기술과 정보 측면에서 화웨이가 경쟁력이 있고 매우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화웨이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기여하고 있고 중국 공산체제의 안면 인식과 다양한 암호화폐 같은 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IBM과 러시아의 KGB에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웨이 건물은 색깔과 코드가 부여된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푸른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최고 등급의 빨간색으로 식별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상현 지역의 직원들은 서로 의사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G는 화웨이가 중국에 사는 중국인은 물론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IMEI는
15개에서 17개의 숫자로 된 코드인데 모든 개인의 휴대폰에 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해외 거주 중국인의 휴대폰 IMEI 코드를 사용해서 소유자의 주소, 직업 또는 그의 사회적 연계망을 추적합니다. 이것이 미국, 일본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불법이지만 화웨이는 계속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인이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는 일부 아프리카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도이치 텔레콤 AG와 데이터 획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경영진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는 이것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지인의 전공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이고 사람들의 선호도, 성격 그리고 그들의 미래 소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웨이는 감시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국의 국가 안전성이 사람을 감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습관을 분석해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인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 분석은 수많은 개인의 정보를 파내야 하고 사람의 소비 습관을 알아내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그가 인터넷 방화벽을 뚫었는지 아니면 그가 외국 간첩인지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지인은 자신이 있었던 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에서는 혁신이 없고 대부분 표절이라고 합니다. 지인은 화웨이가 근사한 하이테크 회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에서 나오는 소위 혁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표절이라고 합니다. 화웨이는 다른 회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경쟁자를 죽여서 기술을 획득합니다. 화웨이는 국가 권력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중국 사법체계가 화웨이에게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모든 특허는 화웨이 것이 되고 심지어 다른 기업의 발명도 화웨이의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중국의 1등 IT 기업이 된 것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요새입니다. 지인에 따르면 화웨이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방대한 산업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 난징, 샹해, 시안 그리고 인디아에 있는 자회사 연구센터 외에도 화웨이에게는 수많은 아웃소싱 업체와 하청업체가 있는데 화웨이가 그들을 직접 통제하거나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통제합니다. 화웨이는 거의 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데 베이징과 난징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만 1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의 화웨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지인은 화웨이 베이징 리서치 센터가 코어 네트워크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데이터와 기술이 가장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한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면 화웨이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기술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 베이징 리서치 센터는 도이치 텔레콤 그리고 벨지안 텔레콤과 특별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수많은 사업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라고 지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체제에 봉사하기 위해서 서구의 철학과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주인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최종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요새이기 때문에 화웨이를 파괴할 수 있다면 중국 공산당이 붕괴에 직면하겠지만 만일 화웨이를 파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전체 인류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 화웨이를 해체해도 그와 유사한 것을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해체와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엔의 깃발 아래 중국을 침공해서 중국을 신탁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